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실습하면서 좀 빠르게 넘어갔던 부분들 이론을 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쇼핑몰 구축. 여기 보면 상단 메뉴 중에 쇼핑몰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쭉 펼쳐지는데, 처음 기본적으로 쇼핑몰 기본정보 설정이 들어갑니다. 그때 쇼핑몰 기본정보 관리라는 하위 메뉴를 또 들어가면 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 말고 좀 더 밑에 더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잘라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억나시죠? 테스트 설명이랑 010 1134 1134 적었던 거, 그때 이제 빠르게 칸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설명을 좀 간략하게 했는데, 이제 상세 설명을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보면 대표자 정보란입니다. 대표자 정보란은 쇼핑몰에 기본적으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쇼핑몰 정보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밑에 부분 있죠? 이 밑에 부분이 내 쇼핑몰 가기 했을 때, 자신의 쇼핑몰을 갔을 때 가장 하단에 나와 있는 정보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회사 정보입니다. 이 회사 정보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도 이제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사 정보가 나오는데, 이 회사 정보에 노출되진 않습니다. 대표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이 휴대폰 번호랑 이메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메일과 다릅니다. 잘 보면 여기는 D가 4개고 여기는 D가 지금 6개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실습을 진행할 때 휴대폰 번호는 임의로 입력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번호가 입력됩니다. 임의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론. 그런데 지금 교육용 실습이니까 이제 임의로 입력했고요. 이메일도 임의로 입력했는데, 제가 저번에 긴급수정 편 한번 했었죠. 긴급수정 편에서 이 이메일 도메인을 그때는 makeshop.co.kr로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메이크샵에 실제로 등록된 사람들한테 메일이 가거나 DB가 꼬인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도메인을 gitra.co.kr로 이렇게 고정을 할 것을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앞부분은 임의로 지어도 되지만 이 뒷부분은 이걸로 고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자 테스트 성명, 이 부분은 여기 보이죠? 테스트 성명 이 부분은 C와 연동되어 있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음 설명할 때 나오지만 이 부분이 C입니다. 이 부분이 C. 이거랑 연동되어 있다는 게 뭔 말이냐면, 여기 지금 입력을 못합니다. 여기 입력을 못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본인 인증을 여기 한다고 했죠. 본인 인증을 하면 여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본인 인증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뒤에 상호 정보를 입력을 할 때 거기에 이름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대표자 정보 밑으로 내리면 바로 사업자 정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업자 정보라는 부분, C 부분이 이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C 부분, 여기 이 부분. 이 사업자 정보를 하나씩 설명드리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사업장 위치의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부여해 줍니다. 부여해 주고, 거기서 또 아무 번호나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설명드렸죠. 여기 자릿수마다 의미가 있는 패턴으로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상호랑 성명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존재하는 상호랑 성명을 입력을 하는 게 맞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상호를 같이 적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상호랑 성명이 들어가야 맞는 건데,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교육 실습이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 상호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 부분이 B라고 나와 있죠. B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 정보에서 이 B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고, 성명은 C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고, A는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들어가죠.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랑 사업의 종류는 쇼핑몰 정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주소가 이 밑에 있는 이 주소가 아닙니다. 약간 다르죠. 테스트 상세 주소라고 입력을 했는데 여기는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라고 나오죠. 다르죠. 그리고 사업의 종류 중에 업태랑 업종이 있습니다. 업태랑 업종이 있는데, 업태는
뭐냐라고 what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제가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종류도 많고 이거에 대한 이론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자상거래에서 실수 위주의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지우개로 지웠습니다. 실수 위주의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론을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최소한 수업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론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업태랑 업종에 대한 그런 설명이나 사업자 등록번호에 대한 설명, 이제 뒤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설명이나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따로 구글 클래스룸에 PDF 파일로 P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PDF 파일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 이유는 수업 시간에 이거 설명을 자꾸 계속 해버리면 이 수업의 본질에 어긋나고, 수업이 저희가 NCS 실습 수업이니까 이론을 계속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본질에도 벗어나고, 그리고 이 나중에 이게 좀 펜이 좀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나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많이 변경이 되었으나, 나중에 만약에 필기시험이나 논술형 평가를 본다고 했을 때 이 이론 부분을 평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필기랑 논술 평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놓은 파일을, 제가 PDF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 그 PDF 파일을 보면서 이론 부분을 보충적으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또 요약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태는 what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업종은 how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업태랑 업종을 같이 신청을 할 때 같이 신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청하냐면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신청을 할 거고, 업종은 전자상거래로 신청을 할 겁니다. 픽스입니다. 픽스 고정. 이것도 이유를 설명하자면 또 한참 걸리는데, 또 간략하게 또 설명하자면,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해야 세금 부과할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게 여기 사업자 등록 신청해 보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가 있죠. 이게 세금 부여되는 양이 다릅니다. 세금 부여되는 양이 다르고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하고, 업종은 전자상거래, 저희가 이게 쇼핑몰이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픽스하는 걸로, 고정하는 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전엔 제가 테스트 업태, 테스트 업종 막 이렇게 빨리빨리 집어넣었는데, 이제 수정을 해야겠죠.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이렇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화면을 보면 쇼핑몰 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쇼핑몰 정보 입력란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 왼쪽에 메뉴들이 있죠. 왼쪽에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검은 색깔 선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메뉴들은 교육용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용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메뉴들을 지금은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팝업이 나오면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따로 해 놓은 거고요. 이 메뉴 하나하나 다 볼 수도 있지만 비효율적이고, 이 메뉴들 중에는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메뉴들이 많습니다. 그런 메뉴들은 실습 관련된 거랑 거리가 먼 메뉴도 있기 때문에 실습 위주의 메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쇼핑몰 정보 쪽에서는 쇼핑몰 분류랑 통신 판매 신고 번호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통신 판매 신고 번호도 역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통신 판매업을 등록하고, 이제 아까 업태랑 업종을 같이 해서 사업자 등록증하고 업태랑 업종 신고를 했죠. 그 신고를 한 후에 통신 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통신 판매업을 등록을 따로 또 해야 됩니다. 사업장 위치에 시구청에 가서 안전과가 있습니다. 안전과, 시구청에 안전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통신 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면 그 시구청 이름하고 몇 호 이런 식으로 통신 판매 신고 번호가 따여집니다. 그걸 넣으면 되고요. 쇼핑몰 분류도 그때 하는 거고요.
이 통신 판매 신고 번호는 D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D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이제 이 메뉴, 다음 메뉴에서 설명할 때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메뉴를 이동했습니다. 아까는 쇼핑몰 기본정보 관리 메뉴였는데 이제는 고객응대 관련 정보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고객응대 관련 정보가 길게 있는데 제가 줄여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놨는데 처음부터 보면 고객응대 이메일, 여기 제가 하나씩 기호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들어가는 정보들은 다 밑에 표시되는 정보들입니다. 이렇게 매칭되는, 알파벳이랑 매칭되는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D6개 gitraco.kr로 넣었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메일 도메인은 이걸로 픽스 고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고정하고 이 앞부분은 임의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밑에 있는 회사 정보 부분에 들어갑니다. 고객상담 전화번호 임의로 입력했습니다. 임의로 입력한 부분 여기 들어갔죠. F. 주소 및 안내, 여기 들어가는 주소가 G번 이쪽에 들어갔죠. 지금 다 들어가고 있죠. 고객 응대 관련 정보 메뉴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샵 추가 정보, 팩스 번호 들어가 있죠. 팩스 번호 여기 들어가 있고 밑에 부연 설명을 보면 모바일샵의 상점 정보에 표시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모바일샵 한 번도 지금 아직 안 봐봤죠. 저 오늘 모바일샵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실습 화면으로 와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자 메인 페이지로 들어왔죠. 관리자 메인 페이지로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쇼핑몰 구축이라는 상단 메뉴가 있습니다. 쇼핑몰 구축 상단 메뉴 여기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고 아까 설명 계속했던 메뉴가 나오죠. 나왔는데 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돌아온 게 뭐냐면 내 쇼핑몰 가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 쇼핑몰 이렇게 있죠. 보면 회사 정보란 있죠. 회사 정보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지금 카피라이트 뒤에 이 부분 설명 저번에 강의할 때 한번 드렸긴 했는데 제가 한번 반복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 쇼핑몰 상호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호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비어있죠. 아직 안 넣었으니까 없는 거겠죠. 이거를 제가 왜 아직 안 넣었냐면 쇼핑몰 이름을 웹사이트 기획을 할 때 그때 웹사이트 기획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웹사이트 기획을 할 때 그때 정해서 넣으려고 일부러 지금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이름을 정하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그거를 어디에서 넣으냐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쇼핑몰 구축 상단 메뉴 누르면 이렇게 하위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쇼핑몰 명 검색 키워드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면 쇼핑몰 이름 입력하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이름을 입력을 하면 밑에 부연 설명하는 것처럼 등록하신 쇼핑몰 이름은 하단에 노출되어집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아직은 입력을 안 하겠습니다. 입력을 곧 할 겁니다. 여러분들 웹사이트 기획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할 겁니다. 들어온 김에 이 메뉴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 쇼핑몰 명은 방금 설명드렸고 밑에 보면 쇼핑몰 메타 태그 검색 키워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메타 태그가 뭘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메타 태그란 색깔이 좀 강렬하네요. 조금 바꿀게요. 색을. 메타 태그란 결국은 웹페이지 요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광고를 볼 때 다른 물품 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TV나 유튜브 광고 볼 때 그 상품의 막 상세 설명을 다 읽어보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 구매를 하기 위해서 알아볼 때는 자세히 보지만 광고를 볼 때는 어떻게 보죠? 그 제품의 핵심 키워드 같은 것들만 보죠.
뭐 아이폰 광고를 예를 들면 뭐 뎁스 카메라 장착, 뭐 페이스 아이디, 뭐 이렇게 키워드 형식으로 그 제품의 간략한 특징을 쭉 뽑아내서 설명을 빠른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설명을 하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타 태그가 그런 아이폰의 특징을 요약하는 것처럼 웹페이지를 요약을 합니다. 이 웹페이지가 뭐 제목은 뭔지, 키워드는 뭔지, 컨텐츠는 뭔지 이런 식으로 요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타 태그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제가 광고를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검색 엔진에서는 이런 웹페이지를 전부 검색할 수는 없으니까 웹페이지에서 메타 태그를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서 사용자가 검색한 결과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핸드폰 케이스를 사고 싶다. 그럼 메타 태그의 내용 컨텐츠에 핸드폰 케이스라고 있으면 이제 일치가 되니까 이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 엔진에서 노출되는 그러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메타 태그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쇼핑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쇼핑몰은 뭐가 생명이죠? 홍보가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쇼핑몰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홍보 잘 되는 쇼핑몰이 매출이랑 연관이 무조건 되기 때문에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홍보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메타 태그라서 이 메타 태그를 설정을 잘 해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타 태그가 저희가 2학기 때 공부할 내용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메타 태그를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2학기 때 이 부분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근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시면 검색 엔진에 쇼핑몰 등록하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메이크샵이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메이크샵이 뜬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건 메타 태그에 이제 메이크샵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이 현재 메뉴고요. 그리고 이 하위 메뉴 말고 이 밑에 하위 메뉴, 여기 하위 메뉴, 이쪽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관리 이 메뉴를 눌러보면 세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메뉴가 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데 실습과는 또 거리가 멀긴 한데 중요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데 우선 아까 내 쇼핑몰 보기에 관련된 부분 먼저 설명하자면 여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리라는 두 번째 메뉴 있죠. 이걸 누르면 바로 옆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라고 입력하는 부분이 뜹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제가 김정보라고 했죠. 그럼 이 정보가 내 쇼핑몰 가게 했을 때 이쪽에 들어갑니다. 개인정보 책임자 김정보 들어갔죠. 그리고 돌아와서 첫 메뉴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메뉴 설명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된 거 보기 전에 잠깐 한 템포 끊고 그 다음 가겠습니다. 한 템포 쉬는 이후에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리 설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페이지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